네, 11장의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아까 이제 러닝 objective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중에서 시니어 매니지먼트를 위한 결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역들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어떤 게 있겠는가? Executive Support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역 정보 시스템이고요. 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메소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 기업의 성과를 차원별로 분석을 해서요. 이 차원이 재무 성과, 그다음에 기업의 프로세스 성과, 고객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이제 학습과 성장에 대한 성과, 요 차원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서 중역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 같은 경우는 각각의 디멘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에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재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캐시플로우라든지 뭐 딜리버리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고 혹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율은 투자 대비 성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고서 분석을 해나가는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는 중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비즈니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BP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방법론이 되어지고요. 이때는 이 전략들을 실질적인 운영 목표에 따라서 병정 처리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KPI 셋을 가지고서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같이 사용해서 외부에서 제공되어지는 경쟁 회사 혹은 산업평균 데이터들과 같이 결정을 하게 되고 드릴다운 형태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룹 의사결정 지원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모여서 구조화되어지 않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거를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룹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내리고 그것들을 또 다시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때 필요한 거는 어떤 컨퍼런스 룸이나 혹은 가상 컬래버레이션이 가능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증가하는 어떤 생산성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미팅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는 그룹 의사결정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분들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AI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두뇌의 어떤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서 컴퓨터에게 이식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습득을 하거나 혹은 어떤 패턴이나 혹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을 발견을 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두뇌 행동과 동일한 형태로 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솔루션들을 생성을 하고, 그게 이제 의사결정 지원에 사용이 되어지고 지식경영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패턴을 학습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게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인간의 뇌 안에 있는 신경들이 뉴런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인풋 레이어로 들어온 게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 레이어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각 노드들에서 컬렉션하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들을 설계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유전자 알고리즘 방법은,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최적해를 찾아가는데, 이 최적해가 옵티말 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해를 찾다기보다는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가장 비슷한 해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적자생존 혹은 뮤테이션과 같은 돌연변이, 이런 식의 어떤 DNA 변화를 통해서 최종 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방식이 주네틱 알고리즘 방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터랙티브 섹션에서 살펴보는 거는 C게임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면 이것에서 여러분들 이제 싱가포르 스포츠 인스티튜션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술이 어떤 거고 그들의 목적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C게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캠이라든지 스트로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봐서 그 툴이 어떤 비디오 분석에 사용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독일 팀이 2014년 월드컵 게임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싱가포르 C 게임에서 또 어떤 팀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빅데이터의 역할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뉴럴넷 같은 경우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인풋 레이어는 뭐 나이, 소득, 그 다음에 구매 이력에서부터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요 안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또 어떤 우리 사람의 신경에 의해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처럼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 11.9 같은 경우는 지네틱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10, 110 그게 그 다음 단계에서 101, 000, 그 다음 단계에서 000, 101, 101, 1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거 이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완전한 해를 얻는다기보다는 옵티멀한 해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옵티멀을 얻는다기보다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특정한 내용 얻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그거를 찾아보는.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날씨가 어떤지를 좀 내가 컴퓨터를 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저 대신 돌아다녀서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 같은 거 할 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제 시각적인 어떤 영상을 인식하거나 그런 것들과 동일하게 컴퓨터가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기술에 사용이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 11.10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P&G의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어가 있고 이제 프로덕션 퍼실리티가 있고 리테일 스토어들이 있고 여기에 유통업자가 들이 있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서플라이어의 어떤 정보나 그 지금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급자하고 이제 공급 제품에 대한 가격, 니고시에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매업자한테 마찬가지로 또 이 공급자의 생산 상황이나 그 다음에 재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주문이나 판매, 마케팅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는 그거와 거기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배송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AI 기술은 이 로보틱스와 같은 형태에서 그 다음에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게 이제 기계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의용공학에서도 사용하고요. 아니면 저쪽 자동차나 설비 이런 거 만들 때 사람 대신 하는 거. 그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의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들을 모아서 컴퓨터 시스템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사람이 의사결정 내리는 것처럼 다양한 지식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모아야 하는 날리지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추론을 하는 인퍼런스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나 처리 과정이 틀려지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는 B고 만약 인컴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이제 카의 페이먼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이면 C고 만약 카 페이먼트가 인컴의 10% 이하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그 다음에 C이면 D고 그 다음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20% 이하면 그러면 신용도를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신용도 D를 확인을 하든 아니든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기지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 섹션에서 이제 로봇이 그러면 사람이 하는 어떤 제조 과정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봇가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자동차나 설비 같은 거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완전하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게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로봇을 통해서 어떤 제조 과정을 대신하거나 처리하는 것들이 그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경영인데요.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체 내부에 산재되어져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모으거나 저장을 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창출을 하거나 해서 그 지식을 적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경영이 되죠. 이거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지식을 모아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식을 처리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요. 이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 그걸 통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와이드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의 주식이 있다. 구조화된 지식, 세미 구조화된 지식, 그리고 타신 날리지, 언스트럭처드 날리지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 형태로 보셔야 되겠죠. 이제 구조화되어진 지식이다라고 하면 문서나 그런 데 나타날 수 있는 숫자나 그런 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암묵지나 뭐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implicit knowledge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몸 안에 체화되어져 있는 지식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지식 관리 시스템은 이런 세 가지 지식을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체화되어져 있는 지식을 처리할 수는 없고요. 다 우리가 형식지라 그래서 직접 문서, 숫자, 문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식이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식은 여러분 또한 이제 관리가 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업체 전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저장을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얻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서에서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지식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게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태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이 잘 되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식을 잘 습득을 하거나 지식을 잘 창출을 하거나 또 그게 잘 일목요연하게 캐테고라이제이션 되어져서 태깅이 되어지고 저장되어지고 검색이 되어지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또 다시 리뷰하고 그걸 다시 기업 조직 전체로 분산시키고 공유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통합되어진 저장소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문서나 혹은 보고서나 가장 최신의 어떤 업무 절차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모나 혹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이메일의 내용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래픽이나 비디오나 뉴스 피드나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져서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관리나 이제 처리, 트래킹 그리고 각각의 이제 어떤 인플로이의 어떤 학습이나 이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미리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지 혹은 웹베이스로 이클래스 같은 걸 만들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실시간으로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포럼에서 어떤 질문을 올리면 서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답을 해줘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크라 그래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무크 한국에도 K묵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많은 투자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리지 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날리지 워커가 이것들과 관련해서 특정 시스템 처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날리지 워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은 기본적으로
하여야 되는 특정한 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픽으로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분석을 또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또 문서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컴퓨팅 파워 이런 복잡한 문제나 혹은 복잡한 계산이나 혹은 아주 고난이도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갖춰야 되고요. 외부의 데이터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주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용자가 보기 좋게 그래픽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지식 베이스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날리지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그래픽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고 여러 가지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문서 관리나 의사소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날리지 워크 시스템의 예는 CAD 시스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시스템이나 버추얼 리얼리티, VR 시스템,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할 수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 모델링 랭귀지, 버머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AR이라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시스템, 확장현실, 증강현실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치 컴퓨터가 생성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세계, 물리적인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Augmented Reality, AR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가 마치 현실과 같이 나타나서 그걸 통해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캐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제 기회 요인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리퀘어먼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